자, 기재부 좀 비판하고 갈게요. 뭐 우리가 뭐 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기재부는 검찰보다 더 사악한 집단에 저는 가깝다. 놀랍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홍남기는 기재부 출신 중에는 가장 친보적이다.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기재부가 돈이 없다 그래서 뭐 추경 안 해주고 그 과정들을 수도 없이 거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문 대통령은 홍남기 안 자르냐. 그 기재부가 59조 역대 최대 추경. 59조 윤석열 정권의 코드 맞추기로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수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올 예정이에요 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국채 발행 안 하고 빚 안 내고 세수 추가 세수로 우리 추경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세수도 얼마가 들어올 게 예상돼 있잖아요. 그 중에 남는 돈이 또 몇 조가 있어. 요거는 빚 갚는 데 쓴다 이거.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저 손실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딱 최대 600만 원만.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이 있고 손실보전금이 있어. 지원금은 정부가 고생했으니까 위로한 차원에 나눠 드리는 거고. 뭐 그 얘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어요 하던 놈들이 그냥 큰손. 그러니까 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요. 원래 국가 예산이 있잖아요. 1년치 예산을 짜 전해. 근데 그 해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돈을 추가로 하는 걸 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예산은 국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한을. 기재부가 그 추경안을 짜가지고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일부 손을 봐서 통과시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갑이 기재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홍남기 때에는 기재부에서 그 추경을 안 짜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59조. 그 이게 뭐 5,300만 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라 돈 53조가 생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돈 자체도 뭐 국민 누가 로또에 당첨돼서 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건데 이런 거 계산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문재인 정권 때 벌써 3번이나 틀리고 이번이 4번째 틀린 건데 그동안 틀렸을 때도 금액들이 상당히 몇 조 가량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그때도 왜 한 번도 시정 조치를 안 했냐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잘못됐으면 어떻게든 고쳤어야죠. 맞게끔 예측을 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네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기뻐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앞으로 들어올 돈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기재부 애들이 얼마나 사악한 공무원들인지 알겠죠. 네. 돈 없다고 하던 놈들이 아까 그 말씀하신 초과세수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고 요건데 여기 초과세수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19년 20년에는 마이너스였고요. 21년에는 61조 22년에는 53조가 예상이 돼요. 추가세수가. 근데 그 추가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에서. 실제로는 들어올 거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산 짜는 데 있어 갖고 더 많은 요구들이 생겨요. 그 더 많은 요구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양극화 해소, 복지 이런 예산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세수라고 하는 건 더 들어왔으니까 잘한 게 아니라 대략 들어올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들어올 것처럼 생각해서 예산을 늘리는데 더 늘리지 못하게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0조의 1년 예산인데 들어올 게 한 500조가 50조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면 650조를 짤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이지랄 한 거거든. 그렇게 짜게 놀던 기재부가 윤석열 바뀌자마자 통 큰 추경 이게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놀부가 곳간에 쌀이 쌓여 있는데 흥부가 왔을 때 우리 쌀 없고 여기 주걱에 있는 밥알이 다야라고 내어준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수위 때도 안철수가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휜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 재정 곳간이 싱크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돈이 더 많이 거칠 예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문재인 정권에서 잘했다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세금 더 추경 안 하고 돈 나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돈을 받아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엘리트들의 위험성이에요. 분하님도 이야기했지만 검찰과 기재부, 사실은 검찰과 기재부뿐입니까? 이쪽이 좀 악질성이 높아서 그렇지. 공통점은 그거예요. 민주적 통제가 들어가지 않는 엘리트 집단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거든.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책임을 안 져.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자기네들 것이 아닌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희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부자들한테 세금 덜 걷겠다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부자들은 뭐 부동산이네 뭐네 갖고 돈을 엄청 벌어.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부자 감세 시작했잖아. 취임하자마자 시행령으로 더 거치는 세금 가운데 추경할 때 이 돈 쓰고 구조가 남아요. 그 구조는 나라 빚부터 갚겠다. 그러면 이제 노인네들은 야, 뭐 윤석열 정부 저축 잘하네. 빚 안 늘리네. 추경호가 뭐라 그랬냐면 이 돈을 갚으면 그 국채 비율을 얼마가 줄여준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 근데요, 윤석열 씨 대통령 선거 때 1,0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게 손실보상금이 아니에요. 위로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근데 윤석열이 발표한 거는 소급, 그러니까 소급 보상의 성격이 있다 그랬어. 앞뒤가 바뀌었죠, 말이. 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요? 그냥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영업자 중에 일반 식당은 영업시간 제한들이 꽤 있었고 여러분들 6시 이후에 영업 못한 경우도 있죠. 지금 여기 저 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원장이신 분 인터뷰 한번 봅시다. 임대료랑 인건비만 해도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접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금액만 보더라도 54억 원을 훌쩍 넘어갈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그 손실 보상하겠다고 지금 나온 게 54억 원인데 실제로 이 양반이 그 손해 본 게 5억 원이에요. 이 양반만. 그러면 54조 원으로 안 된다는 거지. 100조도 부족한 거예요. 물론 어떤 할머니가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식당 하시는 할머니인데 그거라도 주면 좋죠.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 찍는 거예요. 다만 대선 때 지원금 1호 성격의 지원금만 1,000만 원 주겠다는 것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돈 한 400만 원 줬으니까 나머지 600만 원 정도로 손실보상 퉁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지금 9조 원인가는 빚 갚게 쓰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윤석열이 대선 때 했단 말. 뭐 1천만 원씩 기초 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씩 기초 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실질 손해를 보상하는 돈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렇게 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심지어 빚을 갚는다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열받더라고요. 지금 이런 기사들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뭐냐면 지원금 기다리느라 폐업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 역병이 돌아서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호조판서 홍남기와 탐관오리들이 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역대 초호화 취임식에 5성급 특급 호텔 연회 1조 넘게 든다는 집무실과 관저 이전. 제가 최근에 가본 곳 중에서요. 종강역에 1층 상가들이 정말 많이 비어있고 가로수길에 있는 대표 건물들 상가들 여기 거의 30%가 비어있습니다. 명동 가보세요. 명동은 초토화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위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기다렸던 분들은 그냥 사기당하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건 최대예요. 다 1,0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다. 최대. 근데 이거 분류하는 작업 장난 아닐 거야. 선별 보상이니까 지금. 그쵸. 그 선별 보상하면서 왜 선별 보상하냐고 하니까 안철수가 한 말이 소곡이잖아요.
여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돈 나눠드렸더니 소고기 사 먹었다. 그래서 선별 보장하겠다니까 최대 1,000만 원인 건 맞는데 되게 자영업자분들 아까 말한 그 PC방 하나 같은 경우는 PC방은 아마 최대 피해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PC방 아예 못 열겠거든. 그러니까 이 PC방 사장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적자가 5억 원인 거예요. 근데 최대로 1,000만 원 받아봐야 그걸로 끝인 거예요. 대국민 사기 당한 거죠. 진짜 사기 당했네요. 근데 거기다가 9조 원을 저축을 해? 진짜. 어르신, 보수 어르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저축하니까 좋아요? 간단히 말해서 부자들 세금 덜 걷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허리띠 절라매야지. 그러니까 집불도 없으신 분들, 집술도 없으신 자영업자분들 윤석열 찍으면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 반년 안에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거잖아. 흥부가 매 맞고 매풍파리로 70냥 받아왔는데 아들이 배고파요 밥 사먹어요 했더니 빚 갚아야 되는데 하고 빚 갚아버리는 거잖아 지금. 아니 제가 기재부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니들 모여서 주파 하나 알만 굴리는데 왜 맨날 틀려? 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의심하는 바로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방 그 보수 쪽에서 오는 사람들 좀 나가라 좀 제발. 그래 니들은 가서 니들 방송 갈 데가 없니? 따로 하나 우리 방송이 보수 방송 하나 만들어줄까? 윤석열 존나 빠는 걸로 하죠. 신난다. 그러니까 왜 와가지고 정권 뭐 잡았다고 막 여기저기 조롱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죠. 그건 인간성 자체가 안 된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자랑을 갈 데가 없어서 유튜브 채팅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참 그러니까 불쌍하네요. 야 윤석열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 이 새끼들. 기본도 안 되는 이 새끼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